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어떻게 하면 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올려볼까라는 걸 거의 1년 전부터, 1년은 아니고 시험에 합격하고 난 후부터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희 이제 특수교사 커뮤니티 카페에 제 합격 후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상세하게 어, 제가 하고 싶었던 말,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또 선생님들께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싶은 것들을 잘 정리해서 사진 자료와 함께 이미 업로드를 지난 3월에 올려놨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또 많이들 읽어주시긴 하셨지만 혹시나 또 도움이 필요하신 선생님들께서 계시다면 한번 가셔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시험지를 다시 한번 보니까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저는 일단 말씀드리면 초반지를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는 수험생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글씨를 쓰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시간을 아껴야 해서 초안지 작성하는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키워드 중심으로 간략하게 마인드맵식으로만 써놓고 바로 본론에 들어가서 쓰는 연습을 1년 동안 했었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가고 내가 꼭 쓰고 싶었던 말이나 인용구가 있다면 서론에서 또는 결론에서 써야 되니까 그런 거 정도만 이렇게 문장을 써놓고 또 내가 애매하게 쓰면 안 되는 그런 정확하게 써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풀 문장을 한번 연습을 해보고 옮겨 적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초안 작성하는 시간을 아끼고 대신에 문제를 분석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교육학 시험 반드시 공식이 있습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작성하셔야 되는 건데요. 먼저 일단 서론과 결론에서 우리 문제에서 나왔던 배점 요소들을 다시 한 번 더 짚어주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서론은 어떻게 써야 될지 또 결론은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서론에서 막혀버리면 이미 너무 긴장한 상태에서 시작되는 이 시험 시간에 한 5분에서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 그냥 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그냥 만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서론과 결론을 반드시 챙겨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서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당시에 들었었던 교육과 강사님의 그 만능 소스 공식에 따라서 일단은 여기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차례차례 하나씩 짚어줬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고 또 교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최근 MZ세대의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이러한 교육 매체 활용이 중요해졌다. 특히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서술해보고자 한다.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제 이 논술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계기를 이 문제의 배점 요소와 버무려서 서론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또 요즘 시험은 이제 계속 교육학 시험이 18년도부터였나요? 이제 주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번 지난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교육 과정, 그다음 평가, 전략, 또 교원 연수라는 그런 키워드 안에서 풀어쓰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들께서 모의고사들 이제 기출을 계속 보셨다면은 분명히 논술 안에서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를 벗어나면은 무조건이라는 말을 쓰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좋은 점수를 만족스러운 점수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말인즉슨 내가 작성한 이 논술의 답안에서 논리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대주제와 연결을 시켜서 전체적인 글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서론에서부터 먼저 대주제를 언급을 하면서 들어가야 읽는 사람이 이 수험생이 일단 서론부터 챙겨가고 있구나. 이 논술 전체의 맥락의 흐름을 가장 큰 주제를 대주제를 가지고 끌고 간다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론에서부터 반드시 방향을 잡아주시고 본론에서 우리가 이제 대주제를 반드시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육과 논술을 살펴봤을 때 우리는 서론,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서론에서 먼저 대주제를 한번 언급을 시켜주잖아요. 이 본론 안에서도 우리는 작은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결국에는
교육학 논술 시험이 1차에서는 논술로 써냈다면 우리가 2차 시험에서는 이것을 말로 하는 것이, 구술로 하는 것이 그대로 2차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특히 2차 시험에서 심층 면접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또 이런 식으로 그대로 답변하는 것이 동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글로 답변하느냐 또는 우리가 말로 답변하느냐 그 차이인 것이지, 같은 맥락으로 같은 문제와 같은 내러티브한 상황에서 1차, 2차 시험이 다 출제되고 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본론 안에서도 반드시 작은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주제를 끝까지 연기를 해서 작성을 하라는 것이 최근에 교육학 논술 시험의 트렌드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챙겨줘야 되는 것은 서론이든 결론에서든 이 대주제를 연계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고수인 수험생은 서론과 결론에서 두 번 다 이 대주제를 챙겨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대주제와 연계하라는 그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고 논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긴장하다 보면 이 모두 다 챙길 수가 없습니다. 서론과 결론 모두에서 대주제를 언급하는 것이 사실상 그리 또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맥락상 약간 또 횡설수설하는 그런 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굉장히 이 연습을 하는 건데, 연습을 하고 가도 사실 또 긴장되는 상황에서는 좀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글의 분량도 내가 또 조절을 하면서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의 내가 연습을 할 때 다 채워주는 방안으로도 하시되, 웬만하면 저는 서론에서 챙겨주는 것으로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내가 서론에서 챙겨주지 못하면 결론에서라도 반드시 한 챕터에서 꼭 언급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본론 1을 들어갈 때 이렇게 다 한번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본론 2, 두 번째 문제를 풀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꼭 서론에서든 결론에서든 대주제를 꼭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줘서 연계를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험을 가지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송 교사가 언급한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 이 문제 있죠. 이 문제를 푸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이 문제에 대한 서론과 결론을 쓸 때도 뭐 밑도 끝도 없이 답을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는 논술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론과 나름의 서본 결론 또는 기승전결의 어떤 그런 체계적인 구조를 갖춰서 서술을 해야 내 답안의 논술, 논리가 살아나고 설득력이 있어진다고 저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팁은 반드시 대주제와 연계를 해서 글의 논리성을 살려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서론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을 해주고 본론에서도 모든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부터 네 번째 마지막 문제까지 그 작은 안에서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을 것인데, 서론과 결론 부분 내가 시간이 없고 아직은 서툴고 너무 긴장됐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서론이든 결론이든 둘 중에 하나에서라도 반드시 대주제를 연계하면서 글을 열든지 글을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본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처럼 또는 지금까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또 대주제를 언급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지난 시험을 예를 들면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위한 교육의 내실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 과정, 평가, 전략, 교원 연수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또는 교원 연수의 측면에서 학교 차원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천 방안들에 대해서 재고해 보았다, 살펴보았다, 이러면서 결론을 시작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선생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론이나 결론에서 쓸 수 있는 말, 특히 서론은 어느 정도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가 또 중요한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결론에서만큼은 거의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선생님들께서 만능 소스처럼 써먹을 수 있는 멘트들이 다 먹힐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러이러해서 또 날마다 열정을 달리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라던가, 교육은 100년지대계이기 때문에 늘 학생들의 역량을 살려줄 수 있고, 또는 경기도라고 한다면은 학생의 꿈같기를 살려줄 수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 과정 또는 교수 방법, 그 다음에 교수 공학 또는 매체의 전문가가 돼야 한다, 되겠다 라던가 이런 다짐성 멘트를 친다거나 이렇게 해서 결론을 꼭 마무리를 지어주는데, 이때도 말씀드렸듯이 모두 대주제를 언급해주고 이제
글을 열거나 마무리를 지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꿀팁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